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 차량 얼마 전에 그 Q5 스포트백 가솔린 라인업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차량이죠. 제가 오늘 그 새로 나온 가솔린 차량을 가져왔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40TDI 디젤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프리미엄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베이직 등급보다 한 단계 위의 모델이죠.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지금 7,6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전면 디자인부터 보면은 이 차량은 사실 뭐 대형 차량으로 분류되는 SUV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X5, X6, 그 다음에 벤츠 GLE 차량까지 해서 대형 차량 위주의 리뷰를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차량 봤을 때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전폭이 1900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라서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중형급 SUV 중에서는 뭐 무난한 성능과 그 다음에 무난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면 디자인 보시면은 역시 아우디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빼놓지 않을 수 없죠. 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독삼사 중에서는 아우디 램프 디자인이 가장 뛰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방향 지시등 켰을 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상의 라이트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지금 프리미엄이 적용된 차량인데 프리미엄 차량 같은 경우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휠 디자인이나 뭐 배지 같은 디테일함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전면만 봤을 때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모습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전면에서는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램프 디자인을 비롯해서 이쪽에 뭐 반자율 주행을 위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 쪽에 보시면은 뭐 전방 충돌 방지를 위한 센서 내장되어 있고 중앙부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전반적으로 크롬 몰딩이나 이런 게 많이 쓰인 게 아니고 무광 플라스틱으로 많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뭐 디자인 패키지를 추가하면은 블랙 무광으로 마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차량은 그냥 프리미엄 기본 등급입니다. 그래서 전면 디자인에서는 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네. 뭐 측면 디자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지나 뭐 휠 디자인 같은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측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량 측면은 어떤가요? 이 차량은 전장이 4,600이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고 사이즈는 1,600이 조금 넘어갑니다. 뭐 전장 사이즈도 그렇고 전고 사이즈도 그렇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S라인 배지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의 5 V스포크 휠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 베이직 등급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그래도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20인치 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딱 보시다시피 스포트백 모델인데요. 스포트백 모델은 일반형과는 다르게 그 뒤쪽에 C필러 라인이 이렇게 쿠페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벤츠나 BMW에서 쿠페를 일컫는 말을 아우디에서는 스포트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측면 디자인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C필러 라인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저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쿠페형으로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지고요. 스포일러가 이렇게 이중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스포일러 때문에 사실 쿠페형 특유의 느낌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단의 스포일러가 삭제가 되었더라면 조금은 더 유려하고 세련된 라인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렇지만 반대로 이쪽에 이렇게 스포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전할 수 있고 밋밋할 수 있는 라인을 조금 살려줬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이 차 처음 봤을 때 뭐 가격이나 그 다음에 디자인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호감이 있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시 이 차량은 측면에서 봐야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C필러, 이 뒤쪽 라인만 딱 보면은 역시 아우디 Q5는 스포트백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차량은 지금 제이리스의 문슬기 대리라는 분의 친언니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썬팅 같은 제품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시공을 했어요.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썬팅이 후퍼옵틱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푸나셀, 네, 줄여서 푸나셀이라고 많이 부르죠. 후퍼옵틱에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날이 조금 흐려서 아쉽지만 이 전체적인 썬팅의 빛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포트백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에 트렁크 공간과 2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일단 후면 디자인 보고 2열 공간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갈게요. 네,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 차량 후면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잡해요. 요즘 나오는 SUV 같은 경우는 뭐 자잘한 디테일을 삭제하고 큼직큼직한 것만 배치를 해서 좀 심플하게 나오는 차량들이 많은데 Q5는 전체적으로 뭐가 많습니다. 뭐 중앙부에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장식들이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엠블럼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하단에 머플러는 삭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하단 범퍼 디자인까지 제 생각에는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요소들, 디테일함의 일부를 삭제하고 조금은 심플하게 만들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뭐 후면에 이제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전면과 똑같이 훌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디자인이 뭐니 해도 사실 이 램프 디자인에서는 뭐라고 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중간에 이 디테일함, 요거 선, 요거 왜 넣었는지 모르는 조잡해요. 저는 오히려 요게 없었으면은 조금 더 심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보면요. 어떻게 열지? 네, 트렁크 공간입니다. 짠! 네,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 오늘 출고할 따끈따끈한 차량인데요. 출고 전에 제가 이렇게 잠깐 빌려서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스터백 2개가 이제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로로는 골프 우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 우산이 수납되고도 남는 길이, 그래서 사실 뭐 스포트백 차량이라서 트렁크에 이런 라인 보시면 이만큼의 수납 공간이 삭제된다는 건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대로 뭐 이렇게 전폭 사이즈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서 트렁크 공간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포트백 차량 특성상 우리가 뭐 수납 공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러기지 패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포켓도 있어서 뭐 자잘한 짐 수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공간을 자랑하고요. 뭐 보스터백 이 정도 들어가고 우산도 이렇게 수납되고 여기 길이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 기대감을 버렸던 트렁크 공간인데 생각보다는 훌륭한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다만 이쪽 수납 공간까지 살렸다면 뭐 너무 좋았겠지만 대신 이제 뭐 예쁜 C필러 라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타협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 전동으로 내장되어 있고 뭐 추가로 킥모션 기능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2열 공간 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1열 공간까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2열로 가시게요. 네, 2열 공간에 왔습니다. 2열 공간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제가 워낙 요즘에 너무 큰 이제 SUV 위주로 촬영을 해서 그런지 헤드룸 공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차량 경쟁 모델로 BMW X4 우리가 뽑아볼 만하죠. 제가 타보니까 X4보다도 솔직히 헤드룸 공간은 조금 더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앉았을 때 손 한 뼘이 채 되지 않는 겨우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뒷열 공간은 상당히 많이 아쉽고 반면에 이제 비교적 레그룸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뼘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레그룸 공간이 단 한 뼘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껴집니다. 뒷열 공간에서 보여지는 거는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이쪽에 선 블라인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 가림막이라고 하죠. 패밀리카로서의 쓰임이 이제 집중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2열 공간이 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선블라인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4존은 아니고요. 3존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공조장치에서 에어컨 온도나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고 송풍구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여기 중앙부 여기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구동 방식을 위한 내부 부품들 때문에 이렇게 솟아 있는 걸 텐데 이 차량이 기본 이제 5인승 차량이라고 사실 가이드는 나와 있어요. 5인승 차량이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누가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타기에도 조금 뭐 적절하지 않고요. 발을 올리고 타기에는 더더욱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4인승이라고 봐도 사실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시트도 이렇게 굉장히 시트라고 할 수 없는 공간. 뭐 중앙에는 이렇게 뭐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내장이 되어 있고요. 뭐 뒷열 공간은 헤드룸 공간이 조금 좁고 전반적으로 좀 비좁다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하지만 이 차량이 사실 우리가 2열에 주력을 두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1열 공간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열로 가시죠. 네, 1열 공간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우디 Q5 디젤 스포트백 차량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실내 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실 정말 솔직하게 BMW나 벤츠에 비해서는 실내 만족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올드해 보이는 이런 배열을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실내 지저분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구성 같은 거는 조금 다소 어색하고, 그리고 뭐 저의 개인적인 만족도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아마 저 같은 의견을 가진 여성분들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이렇게 센터 콘솔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은 베이직 등급에는 빠지는 마감재예요. 베이직 등급에는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난한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마감이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시동을 꺼놓은 상태지만 프리미엄 등급에는 서라운드 뷰를 비롯해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360도 카메라 이런 게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등급이랑은 확실히 차별성을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에 딱 앉아보면은 조금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일단 시트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볼스터라고 하나요? 시트의 옆부분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바디를 잡아주는 이 볼스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솟아 있어요. 제가 손바닥 이렇게 다 넣었을 때 볼스터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앉았을 때 운전자나 동승자에 있어서 몸을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듯한 그런 편안한 시트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실내 마감은 제가 다소 좀 안타깝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시트의 착좌감만큼은 저는 정말로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옵션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쪽에 보면은 에어컨 공조장치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통풍 시트,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하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이 부분으로는 에어컨 온도랑 뭐 에어컨 바람 세기 같은 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는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뭐 추가로 볼만한 거는 중앙부 센터 콘솔이 있는데,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컵홀더랑 겸용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중앙부 패널을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따라서 중간 수납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 또는 컵홀더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요게 안에 레일이 내장되어 있어서 요거를 탈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본인 편의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아우디 차량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요즘 관심을 갖고 있던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스포트백이라는 것까지 저의 흥미로움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기 되게 적절한 차종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7,600만 원대의 가격에 비해서는 저는 다소 불만족스러워요. 왜냐면은 저는 2열 공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차량이 기존에는 디젤 라인업밖에 없다가 이번에 가솔린 라인업이 생겼으니까 추가적으로 차량 훑어보실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구매에 있어서 프로모션 문의나 뭐 리스, 렌트, 할부 등 견적 문의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더 발전된 차량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